드라마제니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수연은 독을 먹고 그렇게 되었다는 게 결국 증명되었네요. 김성희의 아들 도윤의 식사 장면을 보고 우리는 짐작했었죠. 도윤이는 엄마 김성희가 차려준 밥을 먹는 척하다 친구들과 약속 있다며 김성희가 외출을 하자 바로 밥을 뱉어버렸는데요. 김성희는 지난 밤에도 최영민과 박준태를 만나러 나가느라 집을 비웠었네요. 그런 걸 모르고 있을 도윤이 아닌데요. 도윤은 지난해 김성희가 감금돼 있는 이수연을 불러 밥을 먹였고 그 후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대원 경장이 이수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인가 물었을 때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였던 것이죠. 지금 도윤이는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엄마의 연인이었던 박준태뿐만 아니라 지금은 최영민까지 엄마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엄마에게 자신은 귀찮은 존재일 수 있다 짐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수연에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독이 든 음식을 먹일 수 있다 생각하니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성희는 왜 이수연에게 그런 걸 먹인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집에 숨어있다 김성희를 따라 나가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잠복해 있던 형사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김성희가 낚시터에 있는 박준태를 찾아가 만났었지만 결국 그 낚시터를 찾아낸 건 CCTV 장면에 박준태 옷차림과 신발을 보고 장태수가 알아낸 것이었죠. 그렇다면 김성희를 따라 나간 남자는 경찰이 아니라 최영민 일당일 가능성이 크네요. 또 궁금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헬멧남인데요. 그는 최영민에게 공격당하는 장하빈을 구해주었고 그 상황을 모두 촬영해 박준태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오토바이 헬멧남이 구대원 경장일 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아직 전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송민아는 과연 살아는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송민아 사건 배후에도 역시 최영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영민이 박준태와 김성희와의 관계에는 어떻게 얽혀 있길래 이수연, 윤지수와 그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지난 5회까지 공개된 드라마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는 2개의 줄기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장하빈과 장태수가 모든 스토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장하빈과 장태수에게 일어난 10년 전의 과거 이야기는 모든 사건을 추리할 때 완전히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만 해법이 가능한데요. 지금 일어난 사건을 추리하는 데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가가 의도적으로 혼재시켜 놓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주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가는 처음부터 1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장태수가 계속 장하빈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왔었죠. 시청자들 역시 장하빈을 범인으로 놓고 이야기에 흡수되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사회의 마지막 윤지수가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장태수의 시선에서 장하빈의 시선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뒤섞여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본다는 것. 이것은 이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하고 작가가 시청자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 건데요. 드라마상으로 볼 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건 대화상과 무연산의 정보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선입견 때문에 중요한 건 놓치고 헛된 추리를 하도록 작가가 유도한 것인데요. 장하빈은 수학여행 대신 남자친구 이수연과 파티룸에 지내고 있다가 혼자 밤중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송민아 핸드폰을 돌려준다며 어디론가 갔었는데요. 4회와 5회에 보면 장하빈이 돈가방을 들고 최영민을 만났던 곳은 바로 무연산입니다. 윤지수가 땅을 파서 이수연을 묻은 곳이 바로 무연산이기 때문인데요. 장하빈이 장소를 그곳으로 잡은 이유는 바로 그 자리, 리본이 묶인 나무 아래에 엄마 윤지수가 돈가방을 놓아두었기 때문이죠. 최영민이 윤지수에게
이수연을 묻은 바로 그 장소 나뭇가지 아래 돈가방을 놓아두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하빈과 최영민이 그곳에서 만났고 오토바이맨까지 그곳으로 와서 세 사람의 족적이 이수연 백골이 묻혀있던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드라마 5회의 마지막 부분, 이어진 경장이 골똘히 들여다보는 사건 노트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장하빈은 송민아를 대화산에서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모든 일들이 대화산에서 일어난 것이라 생각했었네요. 왜냐면 송민아의 것으로 보이는 혈액이 대화산 창고에서 발견이 되었고 송민아가 렌트한 대포차가 불탄 곳도 바로 대화산 중턱이기 때문이었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네요. 장하빈이 송민아를 만나러 갔던 곳은 대화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연산입니다. 이치적으로도 당연히 무연산이어야 하는 것이죠. 돈가방 사건은 이수연이 묻힌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니까요. 드라마 4회 초입부에 보면 파티룸에서 나오던 옷차림 그대로의 장하빈이 무연산 리본이 걸린 나뭇가지 아래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엄마가 돈가방을 두었던 그 장소를 보면서 독백을 하죠. 오늘만 기다렸어. 미나야. 그러니까 빨리 와. 장하빈은 윤지수가 살아있던 시절 뭔가 이상한 행동이 수상해 엄마를 미행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그래서 윤지수가 이수연을 묻었던 그 자리에 돈가방을 둔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방을 누가 가져가는가 하는 것까지 장하빈은 알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게 바로 송민아였고 그래서 일부러 송민아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송민아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거나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일부러 경찰에 신고하는 해프닝을 벌였던 것인데요. 결국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장하빈은 송민아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까지 세팅을 해선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만나자고 제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장하빈은 송민아를 만났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송민아를 없앴던 것일까요? 우선 말이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장하빈이 대화산으로 갈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윤지수가 이수연을 묻은 곳은 무연산이며 돈가방 거래는 바로 그 자리, 리본이 달린 나뭇가지 아래서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이쯤에서 추리를 하자면 송민아는 핸드폰을 받으러 가기 위해 대포차를 빌렸던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보면 송민아의 모습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송민아는 이 당시 최영민의 돈을 몽땅 훔쳐나와선 지하철 물품 보관소에 숨겨놓은 상황입니다. 장하빈으로부터 핸드폰만 돌려받아 멀리 튀어버릴 생각으로 차를 렌트한 것 같은데요. 더구나 하필 장하빈이 만나자고 한 곳은 무연산 중턱이었죠. 최영민 심부름으로 여러 번 오간 경험으로 미루어 밤중에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야겠다 생각했던 것이고요. 맨 처음 송민아가 CCTV에 찍힌 건 대포차를 빌려 차로 향하는 과정의 모습이었죠. 상서동에 있는 대포차 모아놓은 주차장이었는데요. 상서동이면 이곳까지 15분 거리가 맞네. 두 번째 촬영된 졸음쉼터에서의 송민아 영상을 보고 오정환 팀장이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송민아가 바로 대화산으로 갔던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송민아 혈흔이 대화산 창고에서 발견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차는 바로 대화산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하빈이 리본이 매달린 나무를 보며 송민아 빨리 오라고 독백한 곳은 대화산이 아닌 무연산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장하빈의 핸드폰이 대화산에 있었으며 송민아의 혈액은 왜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관심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송민아의 입장입니다. 송민아는 그 당시 최영민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최영민이 윤지수에게 뜯어낸 돈을 모두 훔쳐달아났기 때문인데요. 송민아와 단짝으로 지낸 박지연이 결국 최영민의 레이더에 잡혀 최영민에게 당하는 걸 참고로 한다면 송민아 역시 최영민 일당에 의해 그 동선이 레이더에 걸렸을 거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하빈을 만나러 가던 송민아는 결국 최영민에게 덜미가 잡혔다는 것이죠.
중간에 최영민이 운전대를 빼앗아 그때부터는 모든 게 최영민에 의해 움직여졌을 건데요. 더구나 그날 밤 최영민의 알리바이는 없습니다. 가출팸 아이들에게 모두 거짓말을 시켜놓았지만 구대원 경장에게 가출팸 은진이는 최영민이 시켜서 거짓말한 거라고 실토를 했었죠. 그날 밤 최영민은 송민아가 대포차를 렌트해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졸음쉼터에서 잠시 내렸던 송민아가 다시 차에 올랐을 때는 최영민 일당이 미리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영민은 송민아가 장하빈을 만나러 무연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송민아를 기절시켰던 것이죠. 무연산 입구 기다리고 있던 장하빈까지 억지로 차에 태우고는 바로 근처의 대화산으로 행선지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 상황 최영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송민아가 자신의 돈을 어디에 두었나 하는 것이었죠. 대화산의 어디 으슥한 곳으로 송민아를 데려가 위협을 하며 돈을 찾을 생각이었던 최영민은 우선 가장 성가신 존재인 장하빈을 산중턱에서 내리게 했네요. 최영민 일당은 장하빈의 핸드폰을 빼앗고는 차로 밀어붙여 산중턱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장하빈의 빨간 키링의 털실한 호라기가 장태수 눈에 발견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 일은 장하빈이 파티룸을 나와 집 앞 횡단보도에서 차로 뛰어든 이유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차에 부딪혀 산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하빈은 팔이 골절이 되었던 건데요. 프로파일러인 아빠 장태수가 그런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리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집 앞에서 차에 부딪혀 그 차의 팔이 골절된 것으로 위장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선 장하빈을 산 아래로 밀어버린 최영민 일당은 송민아를 위협해 돈 찾을 생각이 급했죠. 그래서 눈에 띄는 창고로 데려가 겁을 주며 몸에 상처를 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출혈은 그때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최영민이 처음부터 송민아를 없앨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송민아가 살아있어야 돈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실토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위협에도 송민아는 자백을 하지 않았고 너무도 과도한 다이어트로 피폐해 있던 송민아는 과다출혈로 금세 심장이 멎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최영민은 몹시 당황하게 된 건데요. 우선 송민아를 그렇게 만든 건 장하빈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송민아가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해 장하빈의 약속 장소로 나간 건 사실이니까요. 장태수가 대화산 창고 현장을 보고 뭔가 변수가 생겨 허겁지겁 처리를 한 것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송민아가 그렇게 될 줄 몰랐던 최영민 일당은 송민아가 쓰러져 버리자 허겁지겁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창고 안에 석유곤로를 가지고 나와 차에 불을 붙였던 것이죠. 최영민과 그 하수인 그리고 송민아와 장하빈의 지문이 남았을 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만일 혈흔이 송민아의 것이라 밝혀진다고 해도 최영민은 모두 장하빈의 짓으로 몰아버릴 작정이었죠. 그래서 빼앗은 장하빈의 핸드폰을 일부러 기지국에 잡히도록 통신망을 열어두었던 건데요. 장하빈이 자신을 알아볼 거라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라 특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이 정리를 하고 그곳을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민은 방송에 보도도 되지 않은 송민아 사건을 혼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김성희와의 대화에서 보면 장하빈이 송민아 그렇게 만든 거 알고 있지만 장하빈한테 우선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했었죠. 더구나 최영민은 박지연이 숨어있는 모텔을 습격해서도 송민아가 어디 있는지를 물은 게 아니라 송민아 돈가방이 어딨냐고 물었었죠. 이미 자신은 송민아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미 송민아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돈을 찾을 수 없었던 최영민은 결국 모텔에 숨어있던 박지연을 찾아내서 지하철 보관소에 돈을 숨겨놓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하빈이 이미 꺼내갔기 때문에 돈은 최영민 차지가 될 수 없었네요. 난감한 순간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송민아 돈가방의 돈 사진이었는데요. 장하빈은 그날 최영민이 송민아 대하는 태도를 보고는 주범이 바로 최영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돈을 돌려줄 테니 최영민에게 무연산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재미있는 건 최영민이 돈가방을 주겠다는 장하빈을 만났을 때 그 장소를 어떻게 아느냐고 놀라던 부분입니다. 최영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장하빈은 자신의 엄마 핸드폰을 썼었죠. 자신의 핸드폰은 대화산에서 최영민에게 빼앗겼기 때문인데요. 최영민이 윤지수에게 돈을 요구했던 걸 참고한다면 최영민이 윤지수 핸드폰 번호를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요. 최영민이 어두운 산중턱에서 장하빈의 얼굴을 보고 윤지수랑 닮았다면서 그 딸인가 물었었지만 그 말은 모두 쇼였죠. 사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장태수와의 대화에 모두 드러납니다. 쫓고 쫓기다 장태수 손에 잡혔을 때 자신이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고 자신은 윤지수한테 돈 받아낸 것만 시인을 했었는데요. 그걸 혹시 장하빈이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묻는 장태수에게 최영민은 대답했었죠. 왜? 알까봐 겁나? 내 엄마가 너를 의심해서 내가 범인인 줄 알고 이수연을 냅다 묻었다고 말해줄까? 이미 최영민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죠. 당연히 장하빈에 대한 정보는 박준태에게 받았다는 것인데요. 박준태는 이수연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 이수연을 여자로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연은 육상 선수 생활을 했었지만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육상도 못하게 되자 박준태에게 모든 탓을 돌려 자신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거액의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자신과 담임 박준태의 관계를 세상에 알릴 거라 말하고는 잠적을 해버렸던 것인데요. 박준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모두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주변의 떡볶이집까지 찾아가 이수연 보면 연락을 달라며 정신없이 이수연을 찾아다녔던 건데요. 그러다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김성희로부터 이수연이 가출팸 집단에 들어와 자신의 집 지하방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김성희의 중간 연결로 박준태는 한두 번 만나 설득을 하려고 해보았겠지만 이수연의 생각은 완강했던 건데요. 박준태는 심하게 고민을 했고 김성희는 자신이 알아서 해주겠다며 맡겨달라고 한 것 같네요. 결국 음식에 독을 넣어 이수연이 쓰러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미 박준태로부터 장하빈과 이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김성희는 나름 머리를 썼었네요. 최영민을 구슬리는 데는 돈이 최고라는 걸 아는 김성희는 최영민과 짜고 이수연에게 윤지수를 만나게 했죠. 이미 최영민의 소나기에 들어가 하수인이 돼버린 이수연은 최영민이 써준 대본대로만 윤지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이수연을 최악으로 몰아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범인을 장하빈으로 알도록 윤지수가 의심하게 만들어두는 밑밥이었던 것이죠. 이미 핸드폰에는 위치 추적 장치까지 되어 있으니 김성희와 최영민은 자신이 먹인 음식으로 이수연이 쓰러지게 되자 제3의 장소로 이수연을 데려다 놓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곳이 무연산 중턱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10년 전 산기슭에서 장하준을 그렇게 잃어본 윤지수는 정신없이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땅을 팠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 6개월 정도 최영민은 윤지수로부터 돈가방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러다 겨울이 지나면서 송민아가 가방을 가져오지 않자 최영민은 송민아를 위협했던 것이고 반발심이 생긴 송민아는 최영민의 돈을 모두 훔쳐 도망을 갔던 것이었죠. 바로 이즈음이 엄마의 돈가방 비밀을 풀기 위해 송민아에게 장하빈이 접근했던 시점이고요. 우선 최영민은 이수연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빌미로 박준태에게 김성희와 헤어지라고 했던 것 같네요. 김성희는 이제 자신의 여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돈가방을 찾으면 자신과 떠나자고 김성희에게 겁을 주면서도 조금은 불안한 눈빛이었던 건데요. 결국 최영민은 장하빈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뒤를 오토바이맨이 뒤쫓고 있는데요. 지금 오토바이맨이 누구냐 하는 궁금증이 너무도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체격으로 봐서 구대원 경장이 아닌가 짐작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신데요. 오토바이맨은 바로 남자 이수연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민은 오토바이맨이 자신이 아는 사람일 거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무연산으로 장하빈 만나러 가는 걸 김성희에게만 말했다면서 어떻게 제3자가 거길 찾아오냐고 김성희를 의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맨은 남자 이수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영민 말대로 장하빈 역시 헬멧남을 모르는 눈치라고 했었죠. 남자 이수연에게 거기 간다는 걸 장하빈이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단서가 있네요. 남자 이수연이 빨강색 털실 키링이 없어진 걸 보고 새로운 키링을 선물했었죠. 직접 장하빈의 가방에 매달아주기까지 했었는데요. 그 키링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장하빈이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움직여도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준태는 이수연에게 장하빈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준태가 여자 이수연과의 일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건 맞지만 이수연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때의 실수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수연이 자신을 위협해서 고민에 빠졌던 것뿐인데 연인인 김성희가 일사천리로 일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었네요. 최영민을 이용해서 윤지수까지 끌여들였던 것이죠. 박준태가 두려운 건 이수연이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이수연의 최후의 상황에 어떤 행위도 가담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입니다. 최영민의 말에 의하면 이수연이 가출팸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초라고 했죠. 어쩌면 이수연이 최영민의 사주를 받아 일부러 박준태에 접근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단 한 번이었다고 해도 학생과 선생의 관계라 엄청난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이 문제들 역시 장하빈이 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토바이맨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최영민이 어떤 인간인지 장하빈에게 모든 자료를 다 넘겨주게 되겠네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장태수는 자신의 딸 장하빈을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 다 알게 될 텐데요.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장태수는 장하빈에게 윤지수가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말했었죠. 동영상 속 엄마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한 장하빈이 엄마가 자신을 의심했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방어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장하빈은 이미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엄마와 어릴 적 자주 갔었던 초밥집에 앉아 그때를 떠올리는 것인데요. 결국 마지막에 구대원 경장과 10년 전의 일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가 밝혀지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하지만 아직 5회나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